안녕하세요. 네, 저는 영역별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. 저는 일단 상반기, 하반기로 나눠서 공부를 한다면 상반기에는 1형에 집중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. 1형이 가장 점수 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도 1형에 되게 많이 시간을 쏟았고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점점 더 개념을 계속 외우고 답안 쓰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1형을 저희는 이제 제가 작년에도 같이 스터디했던 쌤들이랑 2년 연속 스터디를 했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근데 또 항상 뭔가를 스터디를 할 때 목표를 세우고 했어요.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좀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나서 스터디를 했거든요.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로 방향을 했는데 첫 번째가 독해력 키우기고 두 번째가 라이팅을 할 때 간결하고 플루언트하게 쓰기, 세 번째가 어휘력이었어요. 그래서 독해력 키우는 데 도움이 됐던 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출을 엄청 자세하게 봤어요. 원래는 그렇게 자세하게 안 봤거든요. 근데 얼마나 자세하게 봤냐면 이제 셋이서 스터디를 하는데 다 풀어오고 모르는 단어도 다 찾아온 다음에 돌아가면서 한 줄씩 해석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완전 쓸데없어 보이잖아요. 한 줄씩 해석을 하는 게. 근데 이렇게 내가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내 머리로 그 컨텍스트에서 게싱을 하면서 하는 때랑 말로 이제 벌벌이 할 때랑 완전 다르더라고요. 내가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말을 해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또 모르는 표현이 생겨요.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. 그리고 아주 쉽다고 생각한 지문도 또 모르는 게 있어요. 그래서 모든 지문이 다 너무 공부할 거리가 많은 거예요. 그래서 막 괜히 뭐 다른 막 문제집 찾으려고 막 찾아 헤매시는 것보다 그냥 기출을 정말 열심히 세세하게 공부하시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라인 바이 라인으로 해석을 하면은 모르는 표현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다 체크를 해서 문장을 쭉 엑셀에다가 쭉 했어요. 그리고 이거를 다 외웠어요. 저희는 문장을 외웠어요. 그래서 그거는 처음에는 막 만나서 확인했거든요, 돌아가면서.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녹음해서 확인해서 올렸어요. 근데 이게 뭐가 좋냐면 이것도 쓸데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렇게 문장 단위로 외우면 라이팅 뿐만 아니라 스피킹 할 때도 플루언시가 엄청 올라가요. 그래서 말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잖아요.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정말 정말 도움이 돼요. 그래서 이거 진짜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이렇게 기출을 하고 할 때 라인 바이 라인을 하고 뭐 이 문단의 핵심 키워드가 뭐다 이런 얘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이 답은 무조건 왜 이게 돼야 되는지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것까지 해서 정말 진짜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제일 도움이 많이 됐어요.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했고, 그러고 나서 최시원쌤이 남아서 초반에는 그냥 리라이팅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아무 말 없이 했던 거고, 이제 한 9월, 11월 이때쯤에는 이 수아쌤 지문으로도 똑같이 했어요. 그러니까 리라이팅 할 때도 훨씬 더 좋고,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표현도 똑같이 다 정리하고, 그래서 계속 보니까 그냥 영어가 안 늘 수가 없었어요. 진짜 너무 좋았고, 그리고 또 도움이 됐던 거는 기출 문제를 루브릭을 만드는 거예요. 저희가 나름대로. 그러니까 수아쌤 답도 있지만 이제 문제를 저희가 풀고 나서 막 모르겠거나 합의가 안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. 그래서 일단 자기가 기출 루브릭을 만드는데 만약에 4점짜리 서술형이면 1점은 이 키워드고 뭐 1점은 이 키워드고 이런 식으로 다 루브릭을 만드는 거예요. 완전 내가 채점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든 다음에 만나서 이제 논의를 해서 완전 완벽한 모범 답안을 만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. 근데 이거를 모든 과목을 다 했어요. 근데 영어학은 사실 너무 명확하니까 크게 도움은 안 됐는데 이게 일반 영어랑 영어 교육론 할 때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. 왜냐면 일반 영어 같은 경우는 이게 내 답도 맞는 것 같은데 왜 이거는 틀렸을까 이렇게 항상 생각하잖아요. 근데 반드시 논리적으로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야만 하거든요, 항상. 그러니까 이거를 나 혼자 하기보다 스터디로 하면은 정말 좋고, 영어 교육론도 마찬가지고, 그리고 최지원 쌤이 항상 답을 하실 때
이 문제가 있으면 이거랑 관련된 핵심 개념이 있고 그거에 대한 데피니션을 정확하게 쓰고 그리고 문제에서 그 근거를 찾아서 쓰고 근데 모든 문제가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. 그거를 기출 분석을 그 루브릭 작성으로 하면 똑같이 그렇게 돼요.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하고 나면은 정말 문제 접근하기가 진짜 확실히 쉬워져서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네.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일반 영어 넘어가면은 저는 또 도움이 됐던 게 약간 기출보다 좀 더 어려운 지문을 많이 접하고 싶긴 했어요. 그래가지고 막 찾다가 제일 저한테 좋았던 거는 SAT 문제집 활용하는 거였는데 리딩만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봤는데 제일 좋았던 거는 해커스에서 나온 파란색 책이 있어요. 해커스 뉴 SAT 리딩 이게 있는데 이거는 원래 리딩을 하면 막 단어 문제 짧은 것도 있고 막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안 풀면 결국에 막 조금밖에 못 풀거든요. 뭐 밸런스, 카플란 막 이런 데에서 막 원서로 나오는 게 있는데 근데 그것보다도 이거는 정말 리딩 한 지문이 있고 뭐 객관식 문제가 막 10개 예를 들어서 있어요. 그래서 그게 한 세트에 5지문 있고 그게 10세트 있어요. 그러니까 50지문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것도 정말 꼼꼼하게 공부했어요. 그거를 풀면 진짜 많이 틀려요. 생각보다 진짜 어렵더라고요. 엄청 많이 틀리는데 정말 눈물 흘리면서 막 풀고 그리고 모르는 단어 다 정리하고 똑같이 그 문장으로 또 정리하고 그리고 서머리도 했어요. 서머리도 하고 그리고 여러 번 풀었어요. 그래서 진짜 일반 영어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해야지 느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진짜 그렇게 많이 했고 또 한 가지 더 했던 거는 이것도 2년 동안 한 건데 영자신문 스터디를 했는데 이거는 좀 다양한 주제를 접하려고 했던 건데 이런 방식으로 했어요. 그냥 서머리를 보통 하시잖아요. 근데 저희는 월수금 주제를 정해서 뭐 월요일은 사회나 문화나 뭐 이런 거, 수요일은 과학이나 기술, 금요일은 교육 이렇게 해서 주제를 정하고 만약에 내가 출제자면 임용고시 스타일로 문제를 내보는 거예요. 그래서 기입형 문제 하나를 내고 뭐 서술형 내고 그리고 서머리는 하는 것이고 막 이렇게 문제를 내요. 근데 이게 되게 오래 걸려요, 생각보다. 그래서 또 이거 시간이 아깝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, 하다 보면. 근데 이거를 내가 출제할 때 진짜 공부가 많이 돼요. 막 이 지문을 완전히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문제를 낼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도 도움이 되고 또 다른 사람 문제 솔직히 대충 내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. 근데 또 그 와중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면 그런 분들의 문제를 풀면서 막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또 일주일에 3번씩 서머리를 쓰니까 또 얼마나 라이팅 연습이 되겠어요. 그래서 그것도 좋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일반 영어를 공부했습니다. 그래서 넘어가서 네 넘어갈게요. 자, 영어 교육로는 2가지 방향으로 했는데 첫 번째는 개념을 일단 내재화를 완벽하게 시킨다. 2번째는 이제 정확하고 간결하게 키워드만 쓴다.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진짜 쉬워요. 그냥 개념 외우고 답안 쓰는 연습은 그 루브릭 작성하는 거 하고 그리고 최시원 선생님 모고가 그런 정말 기출이랑 비슷하니까 그거 쓰면서 내가 또 지문이랑 그 문제랑 연결 안 시켰구나 이런 거 쓰면서 막 틀리면 반성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했습니다. 그래서 영어 교육로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음성학이 제가 올해만 했는데 진짜 도움이 됐던 게 있어요. 그게 뭐였냐면 다들 그 AP를 보시잖아요. 근데 그걸 반복해서 봐도 그냥 다 아는 것 같고 막 그래요. 그래서 그거를 볼 때 이번에는 그것도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일단 엑셀에다가 막 정리를 했어요. 다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이그젬플을 써요. 그러니까 칸이 엑셀에다가 하면은 이그젬플을 하는데 단어들 있잖아요. 여기다가 다 써요, 단어들을. 그 다음에 또 뭐 있지? 그래, 그 세그멘트가 만약에 뭐 막 단어가 있으면은 그 뭐가 있을까요?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바뀌는 세그멘트 있잖아요. 그거를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 어떤 컨디션이 어떨 때 그리고 어떻게 변하는지 그 현상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정리하면은 룰이 되잖아요. 그래서 이걸 다 정리한 다음에 이걸 안 보고 이것만 보고 계속 썼어요. 계속 쓰는 연습을 이제 시험 다가오면서는 그냥 거의 기계처럼 그냥 맨날 연습하고 그리고 여기
없는 거 이제 최종 선생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거 여기다 계속 추가하면서 하고,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막 모르거나 알고 싶은데 생각 안 나면은 막 검색하면은 나오고 이러니까 진짜 좋더라고요. 이거는 진짜 추천을 드려요. 네. 그리고 네, 영어학은 최준 선생님 수업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원서 같은 거 그냥 스터디로도 읽어보고 했는데 진짜 어렵더라고요, 너무. 그리고 막 우리끼리 머리 싸매고 해봤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. 그냥 최 선생님은 딱 중요한 것만 봐야 될 것만 딱딱딱 정해서 해주시니까. 네. 그리고 최 선생님 강의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저는 2차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저는 작년에 2차에서 떨어졌었는데 그래서 올해도 막 열심히 하려고 막 했었어요. 근데 이번에 진짜 좀 소름 돋았던 게 스터디에서 교과서를 가지고 막 나올 것 같은 주제나 문제 같은 거 꼽아봤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 뭐 나오시는지 혹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번에 뭐가 나왔냐면 그 리사이클링을 가지고 서베이하고 라이팅하는 게 나왔는데 교과서에 그게 똑같이 있었어요. 그 다른 스터디원 쌤이 그거는 주제가 그린에빗이었어요. 그래서 그린에빗에 대한 서베이를 하는 그런 활동이 있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거 되게 나올 것 같다고 이거 해보자고 했었어요. 근데 그때 해봤어야 됐는데 이게 문제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. 그래서 그래 이거 중요하다 해보자 이렇게만 하고 안 했었어요. 그래서 진짜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. 시험장 갔는데 그게 나왔으니까. 그래서 진짜로 항상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정말 진짜 후회했어요. 네,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리고 또 그냥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제가 최 선생님이 제가 컴팩트하게 공부했다고 하시지만 오래 공부했거든요. 근데 제가 만약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니까 막 보면 다 아는 것 같고 막 하기 싫고 뭐 막 대충 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제가 이번에 막 점수 막 90점 넘은 사람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너무 아쉬웠던 부분을 생각해보면 내가 뭐 이런 건 안 나오겠지 이러면서 제 맘대로 판단하고 공부 안 했던 대충 했던 부분에서 결국에는 거기서 막 다 나갔더라고요. 2차도 마찬가지였고. 그래서 항상 이번에도 또 느꼈어요. 진짜 겸손하게 해야겠구나, 공부를. 정말 나는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자를 또 느꼈어요. 그래서 네, 모두 다 잘 하시겠지만 항상 그렇게 그 마음을 잊지 마시고 하시면 진짜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아요. 이상입니다.